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회복을 하며 다소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소폭 회복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간 지속되어 왔던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부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장에 대한 단기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지금까지 두 번의 저항선 돌파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저항선 돌파를 한 번 더 실패할 경우 하락 추세가 확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4만 달러 하회 트레이더 불확실 심리 반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30일 스큐가 지난주 10%에서 다소 하락한 7에서 8%를 유지하며 전문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시장 붕괴에 더 높은 확률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위 4개의 암호화폐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의 경우는 누적 7일 펀딩비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소매 투자자 심리는 호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큐라는 것은 콜옵션 대비 풋옵션 비용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44,500달러 저항선 돌파를 세 번째 실패할 경우 하락 추세가 확정될 수 있으며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에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에 계속되는 약세 모습 속에 참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격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JP모건인데요. 이 JP모건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의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해도 클라이언트들의 수요는 넘쳐나는 것일까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글로벌 시장 책임자 암호화폐 수요 증가 상황 대비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의 글로벌 시장 책임자인 트로이 로르 바흐의 경우에는 8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암호화폐와 관련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우리는 고객과 함께 움직이길 원한다며 암호화폐 수요에 대응할 준비를 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까지 만들며 출시를 하였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대하여서는 바보들의 금이라며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던 기관이었습니다. 상품은 출시를 했지만 그 상품은 싫어한다는 것은 쉽사리 공감할 수는 없던 행태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이죠. 2월 17일 당시 JP모건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JP모건의 전무이사에게서 은행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JP모건에게서 이러한 규제 관련하여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으로 참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한 배경을 보게 되면 일부 초대형 기업이 암호화폐 투자 관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요청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든 하고 있든 이 시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JP모건과 더불어서 오늘 월가의 또 다른 투자 은행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은행에서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고객에게 갤럭시 디지털 이더리움 펀드를 공급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갤럭시 디지털의 이더리움 펀드를 지원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갤럭시 인스티튜털의 이더리움 펀드의 공급업체 역할을 담당하며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이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며 일각에서는 시즌이 끝났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은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암호화폐 상품들을 계속해서 늘리는 일련의 과정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에 우리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정말 시장을 정리하며 떠나가는 것만이 능사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이 찰스 호스킨스의 학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웃을 날 없던 시장의 상황 속에 코미디를 이제 일부러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위조 논란,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 창시자 소설 쓰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전문 저널리스트 로라 신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카르다노 에이다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학력을 위조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그가 다녔다고 주장한 미국 덴버 메트로폴리탄 주립대와 콜로라도 대학교에서는 모두 찰스가 학부도 졸업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두 학교 모두 찰스 호스킨스가 박사 과정이 아닌 학부 과정에 등록했었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메트로폴리탄 주립대에는 수학 대학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찰스 호스킨스는 나와의 인터뷰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트위터에서 또한 자신이 수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은퇴 후 수학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나는 찰스 호스킨스의 박사과정 관련 논란을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한편 해당 트윗에 찰스 호스킨슨이 댓글을 통해 이는 위대한 소설이다. 그녀가 왕자의 게임 작가와 반지의 제왕 작가를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참 웃을 날 없던 시장의 상황 속에 재미를 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시장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몇 번의 언급들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크라 정부군에게는 암호화폐를 통해 총 7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되며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또 러시아에게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내놓는 경제적인 제재의 회피 역할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서도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이죠.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에게서 이제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경우에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모든 러시아인들에 대한 암호화폐 주소를 동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를 비롯한 크라켄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의 거래소들의 경우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총리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계정 동결에 대해 재차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암호화폐 기업의 러시아 계정 동결해달라 재차 요청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차관 알렉스 보르냐코프의 경우에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의 러시아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중단을 다시금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현재 러시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제재 회피를 위한 완벽한 도구가 아닐 수 있다. 다만 경제 봉쇄가 계속되면 그 중요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러시아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단, 동결 혹은 취소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만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스토니아의 총리 또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 핀센 또한 현금화가 가능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경계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요 거래소들의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바이낸스의 CEO이죠. CG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한 것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러시아에는 약 350개의 은행이 있으며 이 중 제재 대상은 약 12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모두의 이목이 암호화폐에 쏠려 있다. 참고로 제재 은행 중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업한 곳은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너네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러시아에게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 사용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 목소리를 들어줄 리는 만무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입장을 보며 이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어제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행정명령 발표를 이번 주 내로 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재, 규제, 명령 등 이러한 단어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뉘앙스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무엇인가 정해진다는 것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장기적인 측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규제가 정해지게 되며 이는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게 될 텐데요. 이를 시작으로 시장의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정립이 됨으로써 이제 못했던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리밸런싱을 통하여 상당한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 장기적인 우상향을 도모하는 데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눈치챈 미국의 전 재무부 선임 고문에게서 오늘 하나의 견해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비트코인은 수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고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트코인의 수혜가 될지도 모른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고문이자 현 크레딧 스위스 분석가인 졸탄 포자르의 경우는 새로운 통화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돈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비트코인이 심화되어가는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
금 2.0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이 크나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가의 유수 은행들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앞서 나온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뉴욕 멜론 은행과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등 수많은 자산 운용사, 투자 은행들, 그리고 거기에 클라이언트들까지 대부분 해지 자산으로서 그저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소유하며 자산의 일부분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배분을 해 놓았을 뿐이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서서히 국제사회는 깨닫고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아니구나, 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냥 자산이라고 놔두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던 그저 금이나 심지어 회의론자들에게서는 예술품, 데이터 쪼가리로 여겨졌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만일 규제가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전날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22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가격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하지도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답답하다고 느낄 만큼의 시장의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리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2년 전, 3년 전 대비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또한 시가총액이 성장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둔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확장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은 넘쳐나고 있으며 실제적인 움직임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것은 이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우리들이야 쉽사리 포착이 가능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를 잡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전례 없던 거시 경제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지금과 비교하여 얼만큼의 성장세를 이루게 될까요? 아직까지도 주변 지인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도 그거 투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반문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8명이 넘으며, 심지어 작년 2021년 2월에서 4월경에 투자를 했다가 계속되는 하락장에 못 이기고 나와 비트코인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는 분들 또한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보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표면적인 가치가 아닌 내재되어 있는 펀더멘탈을 보시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